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교재 6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함수를 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함수가 뭐냐 하는 거죠, 함수. 함수의 뜻을 알아야죠. 예. 함수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이라고 보통 이렇게 그래요. 펑션. 어떤 기능이다 그러죠. 어떤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F1번 누르면 뭐예요? 도움말이죠. 인터넷상에서, 윈도우상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하다가 모르시면 F1번. 지금 F1번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메모장 도움말이 나오겠죠? 메모장 도움말이 나와요. 그 F1번이 펑션이라는 뭐의 주일말입니다. 이거는 미리 설정해 놓은 거죠. 미리 설정해 놓은 기능을 불러와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썸이라는 함수를 쓸 거란 말이에요. 썸 해가지고 이제 범위를 지정해요. 범위를. 이거는 뭐냐면 범위값들을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는 썸 괄호 열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럼 10, 20, 30, 40, 50, 60이라고 하는 6개 항목을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는 썸 A의 첫 번째부터 A의 2000번째까지 2000개의 값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합계를 누가 한다?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시키는 거예요. 엑셀한테. 프로그램한테 시키는 겁니다. 엑셀 내가 정해준 값들을 계산 좀 할래? 근데 합계 구하는 거니까 알아서 네가 계산 좀 해봐 라고 지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러면 썸 함수든 뭐 에버리지 함수든 어떤 함수를 지정을 해주면 엑셀이 알아서 계산을 착착착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한 2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값이 얼마냐 이거 중간값. 평균이 얼마냐라고 계산하라 그러면 사람 같으면 합계를 다 더해야 되고 그거를 개수로 나눠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나는 시킬 테니까 너는 해라. 마당새 불러서 일 시키는 거랑 같은 거죠. 그게 함수예요. 수학적인 함수 중에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인 30도가 얼마냐? 예전에 외웠잖아. 사인 30도가 얼마고, 사인 60도가 얼마고, 뭐 코사인이 얼마고, 탄젠트가 얼마고, 뭐 원주율이 얼마예요? 원주율 3.14259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걸 외우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는 파이 원주율을 계산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는 예를 들어 지름 r 곱하기 r 곱하기 파이. 그럼 뭐 지름에다가 지름을 곱하고 원주율을 곱해라. 뭐 이렇게 하면 원주율이 3.14259이 어쩌고저쩌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아서 계산해라 하는 거죠. R값만 내가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R값만. 그 다음에 사인 30도? 그럼 내가 뭐하러 외워? 그냥 엑셀이 네가 알아서 계산해줘라 이거죠.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SQRT가 뭐냐면 제곱근이에요. 루트 7.5의 루트 값을 우리가 어떻게 외워? 루트 9 하면 3 하면 알겠는데 예전에 루트 2 그러면 뭐 1.414 뭐 루트 3 그러면 1.7 얼마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근사값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SQRT 3 그러면 아주 알아서 착 계산하더라 이거지. 1.7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는 나는 SQRT라는 뜻을 모르면 안 되겠지. 제곱근이라는 뜻을 모르면 못 불러내는 건데 알면 파이가 원주율이래 알면 풀러내면 된다 이거. 그럼 엑셀이 알아서 해준다 이거지. 예, 그것이 바로 함수예요. 함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썸, 에버레이지
이제 이런 거는 아는데 모르는 게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가 어렵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해봐라. 합계를 내가 구하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거는 아닌데 합계는 아신단 말이에요. 평균 아신단 말이에요. 최대값, 최소값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이상한 게 나오면 그 함수 뜻이 헷갈려서 모르는 거지 함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나오면 저거죠. 뭐 그 씻어 나온 쌀. 내가 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쌀을 만들어내려면 벼농사를 져야죠. 벼농사를 져서 추수해서 탈곡해서 도정해가지고 씻어서 또 밥을 하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하려면 감아서 걸고 땔감을 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쌀 나오잖아. 씻어서 나온 쌀도 있잖아. 물만 부으면 돼. 어디에다가 쿠쿠 압력밥솥에다가 쌀 넣고 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뜸 들이고 다 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밥 다 됐어요 하고 얘기도 해주거든. 음성으로 요즘은. 그게 바로 함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트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 데이트 함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데이트라고 쓰고 여기 이제 년, 월, 일이 들어가죠. 년, 월, 일. 제가 쉼표 다음에 한 칸씩 띄는 이유는요. 보기 좋으라고 띄는 것 뿐입니다. 안 띄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는 데이트 가로 열고 2014, 열, 28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2014년 10월 28일이 된다. 이거죠. 얘는 어떻게 될까? 는 데이트 2014, 15, 37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죠. 이건 2014, 15, 37 쓰면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37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15월도 없잖아. 이건 아마도 2015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 15월이 아니라 3월로 갈 것 같고 3월 37일인데 3월달은 31일까지만 있는 거니까는 얘는 06일로 가고 얘는 4월로 가겠지.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가겠지. 직접 해보면 되겠지. 직접 해보면 되겠지.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는 데이트 2014년인데 이번 달이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인데 8개월 후에 우리가 어딜 가야 돼. 8개월 후에 월세를 올려줘야 돼. 전세를 올려줘야 돼. 그럼 더하기 8 쓰면 돼. 여기다가 10에다 8 더하면 18월이잖아. 그러면 1년은 12달이니까 12달 넘어가면 나머지 6월이 되겠죠. 6월. 그러면 내년도 6월달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도 가능하더라 이거죠. 예. 그런데 주책맞게 2015년 2014년 15월 37일이라고 쓰면 이거는 뭐다? 날짜가 아니라 글자로 인식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써버리면 이건 날짜가 아니라 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인식시켜 주려니까는 날짜와 연관된 함수를 써주면 된다 이거죠. 이것도 뭐 책에 다 알려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투데이는 이런 겁니다. 투데이 괄호 열고 닫아요.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투데이는. 이거는 시스템상에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예요. 책에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엑셀에다 만약에 투데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엑셀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는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 엔터.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이상한 날짜 있었죠? 요거 이상한 날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하고 써보세요. 그러면은 4월 6일 나오네. 아까 4월 6일 맞았죠? 예, 4월 6일 되네요. 데이스 360은 뭐냐면요. 데이트 360은 1년을 360일로 잡는 겁니다. 예.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예를 들어서 시작 날짜라는 건 뭐죠? 비디오 테이프 책 빌려간 날짜고, 끝나는 날짜는 뭐죠? 종료 날짜는 반납한 날짜죠. 그리고 이제 계산 방법이 들어가요. 계산 방법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뭐 따지는 게 있더라고. 모를 때는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시작 날짜니까 뭐 한 3개월 전에 뭐 날짜를 정해주고 종료 날짜는 오늘 날짜를 정해줄 수도 있죠. 그럼 며칠 걸리느냐 이거죠. 며칠 걸리느냐.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한 달을 3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360이라는 뜻입니다. 360은. 그러니까 1월달, 3월달, 5월달 이런 데는 31일이고 2월달은 또 윤년에 따라서 28, 29가 될 수 있는데 무조건 30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30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예. 데이트 360을 쓰래. 그럼 오케이 데이트 360 쓰고 시작 날짜니까 작은 날짜예요. 종료 날짜는 큰 날짜고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며칠 걸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어는 연도입니다. 연도. 2014년이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볼까요? 는 이어 괄호 열고 투데이. 투데이는 뭐죠?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에 연도만을 가져오래. 연도. 이제 함수가 하나만 쓰면 좋은데 두 개, 세 개를 결합을 할 때가 헷갈려요. 혼동이 됩니다. 처음 경험해 보시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우리 수학의 원리니까 투데이 그러면 2014년 10월 28일이다 이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연도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당연히 이거는 201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어 투데이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을 빼라 이거죠. 그럼 어떨 때 이건 문제를 많이 쓰냐면 나이 계산할 때 나이 계산할 때 그러면 본인의 생일 날짜가 들어와야겠죠? 그 생일의 날짜를 가지고 몇 살인지를 계산해봐라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1920년생이다, 1990년생이다, 2000년생이다 그러면 그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도를 가지고 오늘 날짜 연도에서 빼면 나오잖아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빼면 되지.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2000년 3월 9일 우리 작은애 생일인데 이제 여기다가 는 이어 투데이 이건 오늘 날짜 연도죠. 오늘 날짜 연도 거기에서 빼기 이어 그리고 요 날짜의 연도를 빼는 거죠. 이거는 컴퓨터상에 있는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 2014를 뺀 거고 요거는 날짜 2000년 3월 9일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연도를 뺐으니까 2014에서 2000을 빼면 근데 이상하게 나왔죠. 날짜에서 날짜를 뺐기 때문에 날짜처럼 보이는데 얘를 이제 뒤에다가 우리 앰퍼샌드 연산자 이거 있어요. 결합 연산자 여기다가 따옴표를 쓰고 살자를 붙이면 몇 살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주어진 날짜를 가지고 나이를 계산하시오. 또 주어진 입사일자를 가지고 그리고 퇴직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입사 날짜와 퇴직 날짜가 있는 걸 가지고 근속기간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속기간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입사 날짜, 여기는 입사 날짜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퇴사 날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2000년 5월 5일 날 입사를 했고 여기 2013년 12월 31일 날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속기간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속기간. 그러면 이어 큰 날짜에 대한 연도에서 빼기 이어 작은 날짜 스펠이 틀렸다.
작은 날짜에 해당하는 그리고 뒤에다가 따옴표 열고 몇 년 하고 쓰면 이 사람 근속기간은 몇 년? 13년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큰 날짜의 연도에서 작은 날짜 연도를 빼니까는 13년 근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근속기간을 계산하시오 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먼스는 뭐죠? 먼스는 그 해당하는 날짜에서 월만 빼오는 거예요. 월. 이어는 연도를 빼오고 먼스는 월을 빼오고 데이는 며칠인지를 빼오는 거죠. 며칠. 우리 시험에는요. 위크데이도 잘 나와요. 위크데이도 잘 나옵니다. 위크데이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아니면 자기 태어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하는 날짜의 요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일을.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는 위크데이 하고 투데이가 오늘 날짜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근데 뭐가 나왔어요? 3 나왔어요. 3? 3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제가 요 뒤에다가 뭐 생략했죠. 사실은 요 뒤에다가 컴마를 쓰고 1이냐 또는 2냐 또는 3이냐를 쓰는데 안 쓰면 1이라는 뜻이거든요. 3이 무슨 뜻이에요? 화요일이라는 뜻이죠. 1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쓴 겁니다. 예, 그러면 일요일이 1이다 라는 뜻이에요. 일요일이 1이다. 우리 달력 보세요. 달력에는 일요일부터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일요일이에요. 1, 월요일이 2, 화요일이 3이죠. 3 맞네 뭐 그럼. 그러니까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시험 필기 시험에 위크데이는 해당하는 날짜의 요일을 말로 글자로 표현한다. 아니죠.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2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1이죠. 옵션 2를 쓰면은 화요일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월, 화 두 번째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 맞죠? 옵션에 따라 달라져요. 옵션 3도 있는데 옵션 3은 잘 안 써요, 우리가. 0부터 나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오늘이 주말인지, 토요일, 일요일인지를, 휴일인지를 확인하는 거를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옵션 2를 썼을 때 결과가 1이면 월,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목요일은 4, 금요일은 5가 나오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얼마예요? 책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이 얼마가 나오나? 6, 7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뭐라고? if 이 날짜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위크데이의 결과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예요? 6이냐 7이냐는 거잖아. 그럼 휴일이네? 아니면 근무하는 날이네? 이렇게도 시험에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달랑 계산해 보시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휴일이 되고 아니면 이제 근무일이 되고 이런 거겠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돼요? 옵션 1. 컴마 2가 아니라 컴마 2를 쓰면은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잖아요. 그럼 1 또는 7이면 휴일이네. 1 또는 7이면 휴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무일이 되는 거고 옵션 2를 쓰면은 6, 7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6, 7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휴일이고 아니면 근무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옵션을 알아야 또 이거는 옵션이 중요해요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타임이 나오네요. 타임. 예, 타임은 말 그대로 우리 데이트처럼 데이트는 날짜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년월일을 써주는 것처럼
타임은 시분초를 넣어주는 거예요. 시분초. 시분초를 넣어서 뭐 20, 30 여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25,15라고 써놨네. 그렇죠. 는 타임 가로 열고 17,25,15 이렇게 썼네. 그러면 17시 25분 15초가 되겠지 뭐. 근데 만약에 17,25가 아니라 85 그러면 어떻게 돼? 85. 1분은 1시간에 60분이니까 85 같으면 60분 넘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C로 넘어가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아까 이제 날짜 중에 연도만을 빼내는 게 있다, 월만 빼내는 게 있다 하는 것처럼 시간 함수에서는, 시간에는 시만 빼내고 분만 빼내고 초만 빼낼 수도 있어요. 너 몇 시에 출근했니? 이거지. 몇 시. 그럼 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근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몇 시, 그러니까 아워만 아워. 는 아워 가로 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은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따른 시만 나온다. 미니트는 분만 나온다. 뭐 이런 거죠. 아까 투데이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투데이 함수가 컴퓨터 상에 있는 시간, 날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now라는 함수도 있어요. 66페이지 now. now는 날짜와 시간을 보여줘요. 날짜와 시간을. 여기다가 는 now라고 쓰고 엔터 치면 몇 시 몇 분 몇 초, 몇 년 몇 월 며칠 한 칸 띄우고 몇 시 몇 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함수고요. 지금 당장에 여기다가 날짜를 넣고 싶어. 날짜.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 날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근데 지금 며칠이지? 시간 오른쪽에 보시면 날짜가 있죠. 저 끄트머리에 보면 날짜가 있는데 이거 헷갈릴 수도 있거든.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보세요.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만 누르면 날짜가 슉 들어가요. 엔터 왼쪽에 세미콜론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세미콜론. 컨트롤 콜론이죠. 컨트롤 콜론. 그러면 시간이 쏙 들어갑니다. 지금 컴퓨터상에 시간이 쏙 들어가요. 네. 아까 now는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고 today는 날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함수예요. 함수예요. 근데 컨트롤 콜론 세미콜론 누르면 현재 날짜가 들어가고 컨트롤 콜론 누르면 이제 현재 시스템상에 있는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수를 쓰는 거와 그냥 키보드로 쓰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 자, 얘를 저장을 했어요. 얘를 저장을 하고 내년에 열어보면, 내일 당장에 열어보면 그냥 이대로 나와요. 이대로. 그런데 today라는 함수를 쓰고 또는 는 now라는 함수를 써서 날짜와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를 이따가 열어보면, 내년에 열어보면, 다음 달에 열어보면 그 날짜와 그때 시간으로 나와요. 함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 얘는 키보드로 쓰기 귀찮아서 그냥 명령을 쓴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편리성은 있는데 함수와 그거에 좀 차이가 있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eDate하고 eOmonths라는 게 있어요. 예. 시험에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범위에는 있는데 시험에서 본 기억이 제가 없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의 날짜나 이후의 날짜를 보여준대요. 그럼 뭐냐? 그 책에 한번 보세요. 네 번째, B의 다섯 번째 셀 보면, B의 다섯 번째 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다 메모를 해볼게요. 이 데이트 가로 열고, 데이트 2014년 12월 25일,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날짜가 2014년 1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언제? 한 달 후. 한 달 후가 언제냐 이거죠. 그럼 뭐 내년도 2015년 1월 25일이 되겠지. 그 결과 보세요. 2015년 1월 25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은 지난달, 전달이 뭐냐 이거지. 1개월 전. 플러스를 쓰면 1개월 후. 근데 7번째 줄에 보면 12라고 써있네. 12는 뭐예요? 12달 후.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12달.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그럼 2015년 12월 25일. 내년도 이맘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시험에 못 보는 함수라서 그런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건 더 하고 68쪽 가보세요. 워크데이. 워크데이는 뭐냐면 특정 날짜를 줘요. 특정 날짜를 줘서 그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즉 평일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책에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다가 는 워크 데이 가로 열고 B2니까 뭐죠? 2014년 4월 2일이죠? 여기다 2014년 4월 2일이라고 쓰고 컴마 B5는 뭐죠? B5서 50일이네. 50일.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제외 날짜 목록이네. 여기 이제 제외 날짜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2014년서부터 50일이 경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제외 날짜 목록을 보니까는 우리 회사는 5월 1일도 놀고 5월 8일도 놀고 5월 6일도 놀고 6월 9일도 논대요. 그러면 노는 날은 빼야 되니까 4월 2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며칠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어느 회사의 직장에 임시직으로 들어갔는데 50일 임시직으로 간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날짜부터 출근을 하면 50일 날짜까지만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에서 그 50일이라는 거는 일하는 날짜만 50일이지 쉬는 날은 빼라는 얘기죠. 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날 빼고 저런 날 빼고 이렇게 뺀대. 그럼 그 뺀 나머지 날짜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아, 내가 언제가 50일 날짜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 계산하라는 겁니다. 정신 사나워요. 이 함수 자체가. 예. 우리 실기시험에는 안 나와요. 실기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필기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요. 필기시험에는. 예. 그 다음에 이어 FRAC 날짜, 시작 날짜와 끝 날짜 사이의 날짜 수가 1년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개수 세는 것도 어려운데 비율까지 계산하려면 비중을 계산하려면 더 어렵겠죠. 예. 그 이어 프랑크라고 해야 되나? 발음도 어려운데 이 함수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무에서 써본 적은 없어요. 이 함수를. 교과서에 나오니까 한 번쯤 책대로 해보는데 해놓고 나서 까먹어요. 저도. 왜? 3개월에 딱 한 번 보거든. 3개월마다 제가 이 수업을 하니까 딱 이때쯤 되면 이 함수 한번 봐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보거든요. 저도 까먹죠. 당연히. 여러분도 아, 이렇게 있었대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한번 파일을 열어서 해볼게요. 교재 69쪽에 보시면 이제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연습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표 1에서 연수 날짜를 이용해서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출고기를 표시하시오라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네요. 연수 날짜가 들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분명 2014년 03월 10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래요. 3월 11일 출국 이렇게 출력하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얘를 이렇게 모양새를 이렇게 내라는 거죠. 이렇게 내라는 거지. 그러면 연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 월만 빼내죠. 월.
월 빼낸 게 는 얘가 지금 C의 세 번째 셀에 들어있는 거죠. C의 세 번째 셀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만 빼내는 거니까 먼스 가로 열고 C의 세 번째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3 하고 나오겠지. 3월이니까.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3이 나오겠고, 는 day C의 세 번째 셀하고 두들기면 뭐가 나올까? 10일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 day니까 2014 이어는 쓰지 말래요.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month라는 함수하고 day라는 함수를 쓰라고 돼 있잖아. 함수를 명시해 줘요. 그러니까 month가 뭐지? 월. day는 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글자를 이제 3하고 11은 빼냈으니까 모양새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지. 3에다가 월 붙이고 11 붙이고 1 붙이고 출국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요. 결과가. 그럼 요 3은 요 월은 따옴표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한 칸 이렇게 해버릴게요. 이렇게. 한 칸을 더 집어넣을게요. 한 칸을 더 붙이고 요거 따옴표 붙이고 이렇게 따옴표 붙이고 요 사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앰퍼샌드를 결합할 겁니다. 앰퍼샌드가 뭐냐면 좌우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3 나왔죠? 3. 그 다음에 앰퍼샌드 붙여서 월 한 칸 띄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일 나왔어요. 10일 여기 붙었어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여기도 앰퍼샌드에서 며칠 한 칸 띄고 출국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3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요? 얘를 이용해서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였죠. 11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1은 데이 함수 쓴 거죠.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책을 보세요. 69페이지 하단에 뒤에 세 번째 셀에다가 뭐라고 쓰래요? 는 먼스 가로 열고 C의 세 번째 앰퍼샌드 따옴표 열고 월 한 칸 띄고 따옴표 닫고 앰퍼샌드 그 다음에 데이 가로 열고 C의 세 번째 가로 닫고 앰퍼샌드 따옴표 열고 며칠 한 칸 띄고 출국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라고 쓴 거지.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다 부연 설명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C의 세 번째 셀에 날짜가 들어있는데 이 날짜를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스 함수 쓰라고 했고 데이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먼스를 쓰면 월이 나오고 데이 썼으니까 날짜가 나왔는데 일이 나왔는데 얘를 몇 월 며칠처럼 모양새를 만드는 거는 앰퍼샌드 함수 연산자를 써서 결합을 해야 되고 그 3이라는 숫자 대신에 11이라는 숫자 대신에 원함수를 쓰면 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얘를 통째로 한꺼번에 쭉 이어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처음이니까. 이 함수를 외우라는 것도 어렵고요. 무작성 쓰세요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잘하시니까 야 이렇게 넣고 끓이면 맛있어 라고 하지만 새댁들은 몰라. 레시피를 보고 따라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 천천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국을 얼마큼 넣고 간장을 얼마큼 넣고 소금을 얼마큼 넣고 소금을 얼마큼 넣고 기름을 얼마나 넣고 설탕을 얼마나 넣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처럼 제가 구분 동작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잘 따라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이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먼스 가로 열고 날짜 찍고 가로 닫고 앰퍼샌드 몇 월 앰퍼샌드 그 다음에 데이 그 날짜 찍고 앰퍼샌드 붙이고 며칠 출국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저는 좀 오래 했으니까 그냥 쭉 이어서 쓰는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메모장에서 설명해 놓은 것처럼 구분 동작을 해서 쓰세요. 종이로. 메모장에다 쓰시든지 공책에다 연습장에다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한 거를 그대로 보고 베끼시면 되지. 저처럼 메모장에 하신 분들은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딱 붙이면 답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도 답을 완성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동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면 착 답이 나오겠지. 네. 자, 2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급이 나와 있어요. 기본급. 입사일자가 있고 퇴사일자가 나온 거니까 분명히 날짜에서 날짜를 뺄 거란 말이야. 날짜에서 날짜를 계산해야 뭐 퇴직금이 나오겠죠. 문제 볼게요. 데이트 360을 쓰래요. 그리고 근속일과 기본급의 고배에, 그러니까 퇴직금은 근속일이 나왔는데 근속일과 기본급의 0.6%를 곱한대요. 0.6%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는 근속일부터 계산합시다. 근속일. 그러면 데이스 360이라는 거를 쓸 거고요. 자, 이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D자를 쓰고 A, Y 했더니 두 개가 나왔네. 그럼 얘를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S를 하나 더 쓰면 하나만 달랑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요. 위아래로. 그러다가 아래 거를 선택하고 키보드 왼쪽에 탭키를 누르면 완성이 돼서 들어갑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가 나와 있어요. 스타트 데이트는 작은 날짜, 컴마, 엔드 데이트, 끝 날짜는 큰 날짜. 날짜와 날짜를 계산할 때는 뭐 더하기, 뭐 빼기 할 때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야 돼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야 되고요. 함수 속에다 계산할 때는 무조건 작은 날짜를 앞에다 쓰고 뒤에 큰 날짜가 들어가요. 함수 안에는. 자, 그 다음 메소드라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미국식과 영국식을 유럽식을 따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 미국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요. 괄호 닫으면 1년을 365로 잡는다 그런 거죠. 그럼 이렇게만 계산하면 이 사람이 5189일째 일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기본급을 곱하라 그랬죠. 거기다 곱하기 얼마를 또 곱하래요? 0.6%를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6%를 곱해야 돼. 0.6%. 그러니까 0.6% 같으면 1000분의 6이죠. 그러니까 0.006 써도 되고 그냥 0.6% 쓰셔도 돼요. 저처럼. 그럼 퇴직금이 쫙 나왔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쫙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좀 복잡해요. 해보니까는. 이건 뭐냐면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과의 차를 계산해서 요금을 표시하려는데 요금은 10분당 500원이래요. 10분당 500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하는 거지. 자, 먼저 한번 여기다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이 있어요. 출발 시간이 있는데 10분당 500원이에요. 이렇게 계산됐어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가져보자 이거죠. 출발 시간이 10시에요. 10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도착 시간이
13시 30분이에요. 13시 30분. 그러면 얘는 요금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10분당 500원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시간 30분이잖아요. 3시간 30분이니까는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네.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먼저 시간만 계산해보세요. 시간. 그러니까는 10시라고 하는 10시. 그러니까 13시에서 10시를 빼요. 그럼 3시간이죠. 3시간 이 사람. 그 다음에 분. 그러니까는 30분에서 00분을 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3시간 30분이라는 거죠. 이거 3시간 30분. 이게 지금 도착 시간, 출발 시간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500원을 곱해야 되겠죠. 근데 분당 500원이 아니라 10분당 500원이니까 계산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함수는 hour하고 minute만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는 hour에서 지금 C 12번째는 뭐죠? 도착 시간이죠? 도착 시간이에요. 도착 시간에 대한 그리고 출발 시간. 일단 hour를 뺐어요. 지금 요 위에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고. 거기다가 더하기 미니트를 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얘는 시간이니까 분을 환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을 환산하려면 3시간인데 분위를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사실은 곱하기 60을 곱해야 되겠죠. 60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뭐 계산할 게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한 대 묶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 대 묶어 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묶을게요. 그러면 지금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에 대한 시간을 환산해서 60을 곱했으니까 3시간이 아니라 180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뺐으니까 30분이니까 180분에 30을 더했으니까 210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계산하고,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누기 10하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나누기 10. 나누기 10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뭐를 곱하려고? 10분당 500원씩 계산하려고. 500원씩 곱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지. 요거 곱하기 나누는 것, 요거. 얘 때문에. 지금 다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도착 시간은 C의 12번째고 C 12번째고 출발 시간은 B 12번째고 도착 시간은 C 12번째고 출발 시간은 B 12번째고 그렇죠?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도착 시간, 출발 시간은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셀 주소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나왔네. 쓴 게 나온 거죠. 우리 책에 있는 거를 보세요. 69쪽 하단에 요금 계산하는 거에서 D 12번째 셀에다가 는 괄호 열고 hour 쓰고 뭐 괄호 닫고 곱하기 60을 하고 그걸 10으로 나누고 500을 곱하고 500을 곱한 이유는 10분당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계산한 시간, 지금 시간과 분에 대한 거를 계산 다 환산했단 말이에요. 다시 10으로 나눠서 10분당 500원을 계산하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되면 어떨까? 10을 곱하지 말고 50원만 곱해도 되죠. 50원만. 10을 나누고 500을 곱했으니까 그냥 50만 곱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나 위나 아래나 같은 공식이죠. 그런데 위에 거를 썼다 아래 거를 썼다고 틀리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어차피 10분당 500원이니까 10으로 나눠주고 500을 곱한 거나 여기서 계산한 결과를 50으로 곱해도 될 거 아니냐라고 해도 틀린 거는 아닌데, 우리 커말 자격증이나 이런 모든 컴퓨터 자격증에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걔를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돼요.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거지. 이거 같으면 그냥 여기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낫죠. 50원 곱하면 편하지 뭐. 10 나누고 500 곱할 필요 없이. 이래도 되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고, 지금 책에 다 보면 괄호도 2번 열었고, 그 괄호 2번 연 거는 아워 계산하기 위해서 미니트 계산한 거를 하나를 계산해서 10으로 나누기 위해서 괄호를 한번 열었고, 그 다음에 거기도 500원을 곱하기 위해서 괄호를 한번 더 열었으니까 괄호가 여러 번 열린 것 뿐이지 특별히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금 계산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금 계산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는요, 그 이어 FRAC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공사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할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논리 함수를 살펴볼 건데, 그러면 실제 시험에는, 실기 시험에는 어느 정도로 함수가 나오느냐? 아까 해보셨던 것 중에 이어, 먼스 정도는 나와요. 아워도 나오기는 하더라고. 미니트는 좀 덜 나오고. 그러니까 이어하고 먼스는 좀 잘 나오는 편이고, 데이스 360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문제 다음에 다시 분석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논리 함수 if, 중첩 if, and, or와 얘들은 뭐 별 한 100개 정도 돼요. 별 100개.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컴퓨터를 써요. 쉽게 말해서 뭐를 곱하고 나누고 하기 위해서 계산할 거라면 탁상용 계산기를 쓰죠. 우리 휴대용 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휴대용 계산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엑셀이라는 데이터에다, 프로그램에다 데이터를 넣어놓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비교해 가면서 분석하는 과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 함수가 논리 함수입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간에. 그리고 필기시험에도 잘 나오고 실기시험에도 아까 말씀드린 별 100개는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